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차 협상을 갖고 민간인의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 통로 개설과 통로 주변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대한 포격을 이어가는 한편 남동부에 있는 유럽 최대 원전을 장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이 열렸던 벨라루스 브레스트주에 인접한 폴란드 국경에 YTN 취재진이 나가 있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네, 벨라루스 브레스트주 인근의 폴란드 국경입니다. 1차 협상에서 평행선을 달렸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작게나마 합의점을 찾은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민간인의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 통로 개설과 통로 주변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에 식량과 의약품을 전달하기 위해 인도주의 통로를 공동으로 제공하고 인도주의 통로에서 대피가 이루어지는 동안 일시 휴전하기로 한 겁니다. 다음 주에는 3차 회담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많은 도시가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인도주의적 측면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은 무력 충돌 지역에 사는 민간인들을 구조하는 문제를 해결한 건 큰 진전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시리아 내전에서 그랬듯이 러시아가 민간인들을 탈출시키고 나면 대대적인 군사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전멸시킬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협상이 진행된 와중에도 러시아군의 포성은 멈추지 않았다고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동북쪽에서는 체르니히우주와 수도 키이우, 동부 하르키우, 남부 자포리자와 마리우폴, 동남부의 돈바스 등에서 전방위로 러시아군의 진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키이우 동북쪽의 교통 요충지인 체르니히우에 대한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33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북부에서는 진격에 속도를 내지 못한 러시아군이 남부에서는 요충지 헤르손을 점령하고 항구 도시 마리우폴을 포위해서 물자와 전기, 수도 공급을 끊는 등 속도를 내는 양상입니다. 러시아군은 남동부 자포리자에 있는 유럽 내에서 가장 큰 원전에도 포격을 가했는데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원전을 점령했다는 속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해 접경 지역에 배치한 군 병력의 90%를 투입했다며 오판했다는 충돌을 막기 위해 러시아와 직통선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승윤 특파원이 있는 곳이 벨라루스 브레스트주 인근인데요. 이곳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겐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하천 하나가 보이시죠? 그 강이 바로 폴란드와 벨라루스의 국경인 부크강입니다. 이 부크강 너머 땅이 바로 이번 2차 협상이 진행된 벨라루스의 브레스트주입니다. 지난 1991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지도자가 모여서 소련을 해체하는 데 합의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당시도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주도하고 벨라루스가 중재 역할을 맡았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다음 주 초 3차 협상도 벨라루스에서 열릴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3차 협상에서는 양측이 이번 분쟁의 정치적 해결 가능성 등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낼지 관심입니다. 벨라루스 측은 여러 차례 중재자 입장을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Белорусская сторона не уходит о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как пытаются говорить некоторые источники. Мы готовы внести свой вклад в разрешение. Наша вовлеченность сегодня таким образом заключается в организации переговоров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Украиной и в обеспечении всего необходимого для их проведения. 그런데 중재자 입장이라던 벨라루스가 사실 러시아의 우군이고 추가 침공에도 관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사실상 후방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지원했고 그리고 동조했다는 이유로 러시아와 함께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성사진에서도 드러나듯이 러시아군은 벨라루스를 경로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며 벨라루스는 지난달 러시아와 연합군사훈련 명목으로 자국 내에 러시아 병력 배치를 늘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도록 도왔습니다. 지난 1994년부터 장기 집권한 벨라루스의 루카센코 대통령은 벨라루스가 난민 문제로 한때 서방의 공격을 받았을 때
푸틴 대통령의 엄호를 받는 등 러시아와 상부상조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루카셴코 대통령이 자국의 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황을 설명하다 몰도바 침공 계획처럼 보이는 이 표시가 있는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외신들은 루카셴코 대통령이 실수로 푸틴의 다음 침공 목표를 공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지난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독립한 몰도바는 우크라이나처럼 EU나 나토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고 러시아가 침공을 해도 미군과 나토군이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 친서방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이 공개한 이 지도 속 화살표의 끝점인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몰도바의 영토지만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몰도바로부터 분리 독립을 선언한 미승인 국가입니다. 돈바스와 참 많이 닮은 데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이 우크라이나에서 그칠지 과연 몰도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벨라루스 브레스투주 인근의 폴란드 국경에서 YTN 이승윤입니다.